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좀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좀 같이 저희 모다동간 수학 공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 12매스라고 수학 관련 좋은 콘텐츠를 올리시는 분이신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이 수학 박사신 것 같고 카이스트 출신 같습니다. TV에서 요새 무슨 뭐 이렇게 일타 강사를 놓고 수학 클리닉 이런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지는 못했습니다. 티처스라고. 제목이 보니까 수학 빼고 올 A 전교 회장, 그러니까 수학을 빼고는 다 잘하는 거죠. 예비 고1 학생이 이제 이 일타 강사분께서 요거를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수학적 사고 없이 때려 맞춘다. 그래서 어떻게 수학 사고를 하는 게 수학적 사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수학 박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사실 하십니다. 쓱 지나가면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얘기한 다음 좀 쌈박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중위권 아이들도 풀 겁니다. 하위권 애들도 풀 가능성은 없고 중2 문제인데 중2 내신의 어떤 문제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상중 하를 때리면 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중학교 학생들한테도 좀 쉬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근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상위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중하위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게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토론학습을 시키고 아이의 풀이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선생으로 한 10년, 15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풀이 과정이 완벽하게 맞더라도 이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가 있고 뭐 풀이 과정이 맞으면서 성적이 오르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일타 강사분이나 수학 박사분께서는 전혀 아마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건데 제가 느꼈던 이 중하위권용입니다. 상위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위권은 이걸 가지고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잘 푸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굉장히 뺑뺑이 돌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상위권 대상으로. 그래서 꼭 고3이 돼서 수능이 1등급 나온다?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뺑뺑이만 안 돌리면 뭐 한 3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했다. 그러면 초6이나 중1 때 수능 1, 2등급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굉장히 이제 돌아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뭐 일타 강사 vs 뭐 수학 박사. 저는 뭐 그냥 이거 모다동간이라고 할게요. 모다동간이라는 거는 그 이분께서는 조금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언급을 하셨는데 모양은 다른데 동일한 관계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이게 모다동간이 되면 문제도 되게 뭐 내가 마음대로 낼 수 있거든요. 아까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근데 아까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어쨌든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뭐 2였고 요 길이가 6이었나요? 이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요렇게 모래시계 형태를 잡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선을 이렇게 긋고 여기도 평행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죠.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차이점, 푸는 방식은 좀 달랐어요. 이분은 AA 닮음으로 풀었고, 이분은 모다동간을 이용해서 문제를 바꿔버렸습니다. 문제를 좀 간단한 문제로 바꿔서 좌표 평면으로 풀으셨어요. 자, 근데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일타 강사분께서는 여기서 계속해서 이 AA 닮음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상상해라.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 삼각형, 이 AA 닮음입니다. 뭐 요 같을 테고, 평행하면. 그리고 요가 같으니까 AA 닮음이죠. 그리고 이제 X를 구하는 거죠. 뭐 여기가 뭐 2대 6이니까 여기가 뭐 1대 3.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가도 되고, 뭐 여기서 가도 되는데, 어쨌든 요 삼각형을 보면은 요거하고 요게 또 AA 닮음이니까. 근데 몇 대 몇 닮음이냐면 4대 3 닮음이니까 2에다가 뭐 4분의 3을 곱하면 뭐 2분의 3. 이렇게 곱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좀 자세하게 풀 수도 있고 천천히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아이가 정말 이 공부를 해서 수학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뭔가 수학을 잘못했기 때문에 예비 고1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도 조금 뭐 힘겨워하는 제대로 수학적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적 사고가 작동하려면 이 학생한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고1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모다동간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다동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유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쓰고
쓰거든요. 자유도라고도 해도 되고, 이걸 다른 말로도 뭐라고도 하냐면 독립종속이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이나 이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서 그냥 모다동간이라고 합니다.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에서 모다동간이 일어나면 걔가 의미 있는 수학 공부를 한 거다. 어쨌든 뭐 쉬운 걸 풀든 어려운 걸 풀든.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뭐 얘가 지금 6년을 다른 과목 공부 잘한 걸로 봐서는 열심히 한 학생이거든요. 근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거는 모다동간이 별로 안 일어난 겁니다. 모다동간이라는 게 뭐냐면 모양은 다른데 동일한 관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 박사님께서는 이걸 모양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도 같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양을 움직여도 같은 문제다. 그래서 이 길이는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편하게 이 문제를 바꿔버려요. 몇 가지 예를 딱 들어준 다음에 X좌표, Y좌표 놓고 요 길이가 2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길이도 그냥 2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6을 만들어버리죠. 이 길이는 6을 만들어버리고 요렇게 직선을 잡아서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이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Y 콜 3X예요. 그리고 요 두 개를 교점을 구하면 3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4X는 2니까 X가 2분의 1. X가 2분의 1이고 Y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답이다 이렇게 구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이 풀이가 더 편할 거예요. 일타강사분이 되게 편할 텐데 이걸 풀어서 이 문제를 푼 거는 하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학생한테는. 이래서 이거 X를 이제 2분의 3이라고 구하게 됐다. 자, 이미 근데 점수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럼 이 학생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나가서는 성적이 안 오릅니다. 무조건 안 올라요. 이 상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근데 이 상태로 넘어갈 수 있냐면 또 안 될 겁니다. 이거 어려워 보여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신체적 약자, 그러니까 어린이나 뭐 노약자나 아니면 여자, 아니면 뭐 장애인 이런 분에 대해서 뭔가 배려가 없었거든요. 뭐 신의 징벌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문명화되면서 좀 배려를 하죠. 수학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모다동간이라는 건데 요거를 드러내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배려하는 수학 교육이 전혀 아니에요. 일단 저학년 때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중학교 때까지 한 20-30%가 수학 상위권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교육 지침일 겁니다. 아마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보통 내요.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어려워하고 뭐 그런 시기예요. 지금 교육 과정은. 자, 여기 배려심이 왜 없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수학적 배려라고 할게요. 이게 뭐 말을 알겠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학적 배려심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 배려심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선 일타 강사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이 아이가 AA 닮음을 이것도 증명이 있고 이거 증명은 삼각형의 넓이로 증명합니다. 어려워요 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어려울 겁니다. 지금 수학이 점수가 쉬워하는 학생은 되게 쉬워하고 이게 달라요 학생들마다.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AA 닮음을 증명은 못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 학생이 그리고 이제 그거에다가 AA 닮음에다가 그다음에 이게 모다동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다동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평행한 선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길이가 상관이 없어요. 2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A라고 놔도 되고 여기 B라고 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선 긋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긋든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게 모다동간입니다. 이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리고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한데 여기를 구할 수 있어. 이 아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되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꾸건 아니면은 이게 무한가지거든요. 얘하고 얘가 평행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평행하게 선을 하나 긋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길이가. 여기가 5고 여기가 뭐 9고 상관없어요. 여기 x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x 구할 수 있고. 이 공부에 대해서 얘가 이 x나 요 x를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공부가 끝난 거죠. 이거 체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 문제 알겠지 해서 이렇게 가면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요 문제만 풀지 요런 것들을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모다동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면 이거를 낼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걸 이미 냈다라는 것은 이분이 수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 개념에서 이 문제에서 꿰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고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고 다 풀어볼 수 있고 이게 뭐 무한개의 문제가 있는데 모양은 다르죠. 이 문제하고 다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이게 다르게 보이면 수학을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라도 그게 출발점이 돼서 다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다른데 동일한 관계. 요거를 제가 그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도 다 이걸로 합니다, 저희는. 근데 요걸 초중 과정 간단하게 올려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모다 동간을 아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한번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에 아이가 문제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선생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서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럼 잘하는 애는 이게 너무 쉽고 못하는 애는 이거 내면 안 되고 이거 내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계속 풀어줘야 돼요. 근데 계속 풀어주지 않으려면 아이가 문제를 하나 낼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를 하나 내고 안 돼. 그것도 질문하고 문제를 근데 여기서 이게 공부가 안 된 거거든요. 뭔가 자기가 뭔가 상상해서 공부한 거지 모다 동간 형태로 패턴을 봐서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가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그 일타 강사님처럼 이거를 뭐 상상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다 동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박사님께서는 사실은 이게 모다 동간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되는 애들은 이게 되게 재밌겠지만 이런 게 안 되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막힐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죠. 이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모다 동간으로 얘기할게요. 모다 동간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두 번째가 수학적 배려입니다. 이것도 수학적 배려죠, 일종의. 수학적 배려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강의를 이분께서 하신 이 강의 있죠. 이 강의를 이해를 하려면 아이가 AA 닮음의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AA 닮음이 뭐고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박사님께서 하신 거는 AA 닮음 알아야 이제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직선이나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느냐.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는 학생들은 이걸 그냥 외우거든요. 이걸 외우고 그 다음에 뭐 교점도 대충 외우고 이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외우고 이러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들이 문제를 풀든 간에 이게 저희는 지금 어떻게 가냐면 이 문제를 풀어줘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이 풀어서 내가 이 문제를 맞췄다. 이 문제를 알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수학 공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배려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생이, 책이 수학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수학 개념이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일타 강사분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AA 닮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례식을 처리할 수 있느냐. 비례식을 처리 못하면 또 AA 닮음을 풀거나 굉장히 어렵게 풉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AA 닮음과 비례식의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비례식도 뭐 A 대 B 이렇게 푸는 애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갈 수는 못해요. 간단하게 풀어버릴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배려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하위권이 되게 힘든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A 닮음 같은 경우는 이 학생한테 여기 직각 놓고 여기 3, 4, 5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놓고요. 모다 동간이죠. 가르쳐 놓고 여기가 7일 때 x하고 y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못 구해요. 그러면 지금 설명은 다 망통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AA 닮음을 안다고 가정해서 이 문제를 푼 건데 아이는 AA 닮음의 사용법조차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0,2니까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인데 뭐 기울기가 모다 동간 해볼까요? 기울기가 a이고 한 점이 0,b일 때 직선의 방식을 못 구해. 그리고 뭐 y콜 3x-1과 y콜 -x 플러스 2의 교점을 못 구해. 이런 애들한테 이 풀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 현장에서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혼자 공부하든. 수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다 동간이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게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근데 모다 동간이 안 일어나면 그 문제가 쉽든 어렵든 되도록 어려운 거 하는 게 좋겠죠. 아무 수학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풀어보면 여기가 A니까 요 변의 B가 A 대 B고요. 전혀 다른 데다 썼죠. 1대 3인데 여긴 A 대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보도 되고 요 삼각형을 보셔도 되는데 요걸 본다면 B 곱하기 X가 A 플러스 B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B분의 AB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AA 닮음으로 우리가 보통 처리를 합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이게 모다 동간이 되면 이게 모다 또 이거의 사용법이죠. 요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자로 바꾸면 요걸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X는 보세요. 두 개를 더했죠? 분의 두 개를 곱한 게 분 잘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x는 얼마입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죠? 14분의.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죠? 45. 14분의 45가 답이고요. 이 x는 얼마죠?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분의? 12분의.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니까 8이죠. 어렵다. 예. 2하고 6하고 더하니까 8,
두 개를 곱하니까 12. 그러면 4, 2, 8, 4, 3, 12. 물론 여기서도 이걸 약분을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배려가 있어야 돼요. 약분을 잘 못한다든가 이러면 이 강의도 하나도 제 강의를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님이나 수학 선생님들이 좀 보셔야 될 강의인데, 아니면은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겁니다. 볼만할 거예요. 어쨌든 뭘 가리키려면 수학이라는 거는 뭘 전제돼야 돼요. 개념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이 개념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선생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그거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선생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티칭이 아니라 포인팅이다.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모다 동간을 좀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부터 공부를 하면 뭐 중1, 중학교 2학년 되기 전에 수능에서 이미 점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수학에서는 안심하고 독서나 좀 다른 공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열심히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근데 이렇게 공부하려면 자기가 이 모다동간 능력이 있는지, 수학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지금 피해가지 말고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모다동간을 제가 막 해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 있죠. 그리고 뭐 초5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3이 있어요. 그리고 공식을 딱 가르쳐주고 이거를 해보라고 해요. 이걸 한번 가르쳐주고 포인팅해서 문제 풀어보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로 얘를 풀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중3이 초2보다 잘하지 않습니다. 재수생도 해봐요. 재수생이 초등학교 2학년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의 중하위권이 현재의 교육으로 그냥 지금 일타 강사분이나 수학 박사분이 하는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쳤을 때 모다 동간 능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늘어나요. 자, 그래서 지금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가 어려워하니까 좀 다른 공부를, 뭐 구몬 수학이나 아니면 뭐 교과서 공부나 뭔가 다른 개념을 더 공부를 해오면 이걸 잘하겠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중3 때 오시잖아요. 그럼 여전히 더 못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모든 중요한 것이,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다동간 강의를 보세요. 간단한 걸로 했으니까 고등학교 과정도 근데 다 그걸로 점점 심해지거든요. 모다동간의 어떤 효용은 수학 공부를 할수록 모양은 다른데 동일한 관계를 보는 거. 그래서 상위권은 모든 공부에서 모다 동간을 한번 인식을 하면서 풀어봐라.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12년이 걸릴 필요 없습니다. 수능 그런 어떤 뭐 군더더기, 잡음 뭐 이런 것들 빼고, 예, 아주 빠르게 수능에서 어떤 등급이, 괜찮은 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모다 동간이 있는 공부가 수학 공부다.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뭐 교과서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다 동간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걸 잘 못하겠던데, 왜냐면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다동간 능력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없는 애를 비교를 하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모다동간 능력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내가 1시간 가르쳐도 되는 거를 모다동간 없는 학생은 10시간, 20시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되게 좋아합니다. 앞으로 성적도 막 나오고 막 다 100점 나오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하나도 안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다동간 안 되는 학생은 이 학생의 뭐 10배도 아니에요. 한 진짜 100배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100배를 신경 써도 뭐 80점, 90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교육 과정이 뭐 같은 학년이면 같은 진도를 나가게 돼 있으니까 어떤 애한테는 너무 쉽고 어떤 애한테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삐뚤어지게 이상하게 되는 지금 교육 과정을 지금 우리 모두 겪고 있는데, 이 모다 동간이 안 되는 학생들은 수학적 배려를 하나 더 해줘야 된다. 어떤 AA 닮은 정도 알겠지, AA 닮은 사용법 정도는 알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지만, 아이가 AA 닮음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AA 닮음의 사용법을 정확히 구사한다는 것은 요거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AA 닮음에 대한 수많은 형태의 AA 닮음에 대해서 얘가 그 구조가 어떤지를 모다 동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독립종속이라고 하는데, 독립적인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적인 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 문제를 만들죠? 이 문제를 만들면, 자, 이렇게 선 하나가 있잖아요. 이 선 하나는 독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꼭 이렇게 안 그어도 돼.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돼. 상관없어. 자, 두 번째 선을 그을 때는 이거는 종속이죠. 반드시 얘하고 어떻게? 평행하게 그어야 돼요. 평행하게 안 그으면 안 돼. 좀 떨어져서. 여기도 이거 하나 걷죠? 그럼
그럼 평행하게 어쨌든 이렇게 그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종속이죠? 이렇게 반드시 그어야 되고, 그죠? 여기도 반드시 이렇게 그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선 있죠? 요 선은 이제 두 개의 자유도를 갖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신 두 개의 자유도 또는 독립성을 갖는 겁니다. 완전 독립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잇든 이 점과 이 점을 잇든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어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것과 평행하게 선을 그는 거죠. 이것도 종속이죠. 요 자동으로 하나만 닦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오게, 요런 훈련을 하는 게 모다 동간입니다. 아주 쉬운 초등학교 과정부터 해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 무료 강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반드시 문제풀이나 수학 개념 공부를 할 때 모다 동간이 일어나도록 공부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빠르게 수능까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